불치병은 없다. 불치에 습관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병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더 여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다. 질병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의사의 반란, 저자 신우섭, 에디터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은 현직 의사가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약 없이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 지침서입니다. 현대의학의 정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약과 병원 대신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믿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합니다. 건강비법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만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스스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찾도록 돕는 책입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들 중에 동양의학에 정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서양의학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에도 깨어있는 의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의사의 반란을 쓰신 신우섭 원장은 서양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료인입니다. 건강한 삶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 의사의 반란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책의 큰 목차, 프롤로그,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제1장, 원인 없는 병은 없다. 제2장,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상식. 제3장,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습관. 제4장, 만성염증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 제5장, 흔히 겪는 증상들의 치유. 제6장,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에필로그, 세상 모든 질병과의 유쾌한 한판승을 바라며. 저자 소개 신우섭.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해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 신우섭 원장은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의 설명에 항상 따라붙는 원인은 모른다라는 말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믿게 되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단언하는 그는 약보다 건강한 밥상을 처방하기를 원한다. 의정부에 있는 오뚜기 의원의 원장으로 약 없는 인상의학회 회장이자 채식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인 베지닥터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제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제1장 원인 없는 병은 없다를 집중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만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선 본인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가족들의 아픔과 환자분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제 생활의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병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건강해진다면 질병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듯 싶습니다. 정말 질병의 원인을 모를까? 의과대학 시절에는 공부할 양도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외워서 시험을 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전공서적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들 대부분에서
병인은 모른다는 문장을 접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자가면역 질환은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속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이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능력인데 이게 왜 스스로 미쳐서 내 몸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해독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의 주된 내용은 만성 질환들 대부분이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해독을 접했을 당시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왜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환자들을 지켜보며 생활 습관 중에서 식습관에 대한 부분부터 변화를 주어 보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동회진 때 영양사를 대동하여 환자식에 대한 지시를 같이 했는데 이런 식단을 받아든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사면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피운 거의 20년 가까이 끊지 못하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면서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환상궁합인 자판기 커피와 봉지 커피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줄이고 현미밥과 채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습관을 바꿨을 때 가장 눈에 띈 변화는 80kg에 근접하던 체중이 65kg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일찍 자면서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몸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 자신을 의사로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고, 이제는 저를 찾는 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게 된 병원에서는 약을 주는 병원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약을 끊을 수 있게 만드는 병원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목표로 다양한 질병을 가진 분들을 만나 병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약을 끊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도 겪게 되고 스스로도 정말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어떻게든 고쳐볼 텐데 정작 아무리 유명한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원인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고 평생 약물로 조절해야 한다는 말만 듣게 되니 그 절망감은 겪어본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정말 질병의 원인은 알 수 없을까요? 제 생각은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알고 있던 우리 몸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과 건강해지기 위해 실천하는 행위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틀린 말이다. 자가 면역 질환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그리고 내부에 생기는 이상 조직을 정리하여 항상 일정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부의 이물질에 대해서는 항원이라 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항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반응하는 것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은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면역 반응을 하고 나서 생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고름입니다. 면역은 내부의 이상세포를 정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매시간 세포 분열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와는 다른 몸이 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면역은 잘못된 세포들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듯 내 몸 안의 면역은 나를 지켜주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은 그 면역 세포들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미쳐서 자기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항원으로 인식해 항체를 만들어 공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면역 반응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곳에는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염증 반응이 정상적인 세포에서 생기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내 몸의 항체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 반응이 생긴 것이라면 왜 일부 조직에서만 이런 반응을 보이고 다른 부위에서는 염증 반응이 없었을까요? 아토피를 설명하는 책을 보아도 잘못된 항체가 정상적인 피부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생기는 반응으로 이해하는데 왜 피부가 접히는 일부에서만 심하고 모든 피부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개념으로는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절대 나을 수 없고 평생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의 약물로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판정받았던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고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질병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소 크게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건강 상식들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죠. 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불리는 질병들을 생각해 보면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 의외로 쉽습니다. 절대로 내 몸 안의 면역 체계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 안의 면역 체계가 언제는 미쳐서 내 몸을 공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평생 한 알의 약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고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싸운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고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화농성 반응 외에도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위장에 생기는 위염, 손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발목을 삐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말은 발목에 있는 어떤 조직이 손상된 것일 텐데요.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면 발목의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겹질리면 발목은 어떻게 변하나요?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프죠.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은 발목의 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나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열릴 때 아플까요? 닫힐 때 아플까요? 답은 열릴 때 아픕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생기는 합병증 가운데 발가락 끝이 썩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발목까지 잘라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합병증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즉, 혈액이 발끝까지 가지 못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한다면서 족욕을 하는데 발가락이 화상으로 익어가는 것도 모르다 보니 결국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다시 붓습니다. 이때 회복을 빠르게 해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이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우리 몸의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혈류를 늘리는 반응입니다.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됩니다.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까요? 하지만 이때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 심지어는 면역 억제제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우리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일까요?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네 알의 약이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고 재발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게 약을 먹어도 또다시 생기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이 발생할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빨리 통증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 소염 진통제를 찾습니다. 이때 복용하는 약은 염증 반응을 억제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약물에 대항해 혈관을 더 열려고 노력합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약을 먹으면 거꾸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것 외에 내부 장기에도 곳곳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야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원활해야 손상된 곳을 회복할 수 있고 수명이 다 된 세포는 파괴하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지거나 하여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면 암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불완전한 혈액순환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약이나 뭔가 특별한 것을 먹어서 효과를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병은 자신이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갈까 고민하기보다 어떤 습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치료의 목표는 원활한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위와 장을 거치면서 소화되어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고 간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심장으로 간 뒤 폐를 거쳐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있다면 소화기관은 이런 물질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일 먼저 음식을 맞이하는 위부터 고장이 나고 장에서도 증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바로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증상만을 빨리 없애려 하다 보니 증상이 만들어진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자신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증요법이 불치병을 만든다. 대증요법은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을 억누르는 치료 효과가 끝나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더 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한두 알의 약으로도 잘 듣던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3알, 4알, 나중에는 한 주먹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의료진은 이런 질병은 약으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불치병이니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평생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니 한숨만 나오고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 이런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낙심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 불치병 판정을 받고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아기, 청소년기부터 아토피, 류마티즘 관절염, 소아당뇨, 궤양성 대장염 등의 질병이 이런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원인을 모르는 의료진이 약으로만 증상을 완화시키려 하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러한 변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치유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대부분 증상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견뎌보다가 잘 안 되어 약을 먹게 됩니다. 이때 먹는 약들이 병을 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잠시 억누르는 약이다 보니 대부분 우리 몸의 회복 반응인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약이 체내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은 잠시 약화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만들어야만 우리 몸은 회복되기 때문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심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대증치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가 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환자를 만들어낼 궁리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교육을 할 때 우리나라 병원은 전 국민이 약을 먹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면 망하는 것은 병원이고 제약회사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인간의 생리를 이해하면 대증요법의 약과 수술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질병은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저자는 제3장에서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논했습니다. 제3장이 이 책에서 말하는 질병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밥을 먹자. 천천히 먹자.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아침밥을 먹자.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 찬물로 씻자. 창문을 열자. 병 낫고 싶으면 건강해져라. 약을 끊자. 지금까지 신우섭의 의사의 반란을 읽어드렸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리뷰 하나로 오늘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 의사가 쓴 책인데 인체의 건강 원리를 통달한 한의사가 쓴 것처럼 보이는 책이다. 이 책은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을 거의 종합한 후 그 맥을 꿰뚫어 작용 기전을 명쾌하게 알려준다.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실천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무슨 전문적인 건강 보조식품이나 비싼 기구나 독특한 치료법의 효능을 주장하여 비용을 고민하게 만들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집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건강 제안들로 가득 차 있다. 인체의 작동 원리와 건강을 위한 지혜, 통찰력으로 가득 찬 의사의 반란, 꼭 추천하는 바이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